네, 안녕하세요. 성공의 이나모 신부입니다. 4월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날씨가 쌀쌀합니다. 그래서 겨울에 입던 옷을 계속 입고 있습니다. 좀 자전거를 타고 마음껏 출퇴근하고 싶은데 쌀쌀해서 꺼려지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힘의 세 중심, 장형과 가슴형과 머리형의 사례를 들어서 이 세 유형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쉬운 예부터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카이라는 대학 있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 세 학교도 힘의 세 중심에 의해서 분류를 해보자면 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고대는 어떤 유형에 속할까요? 장형일까요? 가슴형일까요? 머리형일까요? 고대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많은 분들이 장형이라고 답을 하십니다. 일단 막걸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같이 모여서 막걸리를 먹는 이 왁자지껄한 분위기. 또 사회에 나가면 고대 출신들이 이 단결이 잘 된다고 하죠. 그렇죠. 집단적 성향. 또 고대라고 하면 서로가 모르는 사이였다가도 갑자기 말을 트고 이제 선후배, 형님, 동생 사이가 쉽게 되는 학교. 뭔가 약간 뭐 장형적 느낌, 의리를 중시하는 장형적 분위기가 묻어납니다. 거기에 좀 대조적인 학교로서 이제 연대가 있습니다. 일단 뭐 대학 구성원도 여학생이 압도적이고요. 좀 세련되고 신사적인 이미지가 있죠. 그렇죠. 또 이제 섬세한 분위기도 있고요. 굳이 뭐 세 유형 중에 하나로 얘기하자면 가슴형에 속한다고나 할까요? 다음에는 이제 서울대. 서울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안경을 끼고 창백하고 공부에 몰두하는 반에서 1등하는 학생들. 사실 그런 학생들이 대체로 서울대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머리형에 가까운 대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한국의 유명 대학을 통해서 한번 이제 장형과 가슴형, 머리형을 나눠보았습니다. 또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뭐 기업의 사세가 약간 약해졌지만 한때는 이제 우리나라 기업업계 1, 2위를 다투던 기업이셨습니다. 바로 현대입니다. 현대는 어디에 가까울 거예요? 장형일까요? 가슴형일까요? 머리형일까요? 장형입니다. 장형적 분위기가 물씬 풍겨납니다. 물론 뭐 그렇지 않은 면도 있지만 장형이 지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현대는 이 장형의 기운이 지배적인 학교가 되었을까요? 일단 기업의 창업주인 정주영 회장의 유형이 장형 중에서도 8유형입니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행동이나 패턴 또 이제 생김새를 분석할 때 장형 8유형에 가깝습니다. 기골이 장대하고요. 또 이제 젊었을 때 사진을 보면 정말 아주 이렇게 단단한 몸집과 이미지를 풍기고 있습니다. 또 기업 문화가 상명하복에 이런 문화가 발달했죠. 이 상명하복은
장형들한테 어울리는 명령체계죠. 저희 때만 해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사장의 조인트를 까면, 예를 들어서 이명박 사장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명박 사장은 또 임원의 조인트를 까고, 이렇게 힘을 써서 상대방을 통솔하는 문화가 이렇게 되게 팽배했던 것이죠. 결국 오너의 어떤 성격적 특징이 외화돼서 기업의 문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보는 인카네이션입니다. 육화라고 하죠. 육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시다. 이것은 그냥 기독교나 성서에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이 그가 리더가 됐을 때 그 사회에 그 단체의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성격이 외화된 것입니다. 간단한 실례로 아버지의 성격에 따라 집안의 분위기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외화입니다. 외화. 그런 분위기가 강합니다. 장형적 분위기가 강하죠. 그리고 현대가 추구하는 어떤 모토가, 기업의 이미지가 중후장대형 산업. 대체적으로 등치가 큽니다. 조선, 건설, 자동차, 이렇게 상당히 큰 중후장대형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아주 능합니다. 되게 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엄격한 체계와 룰이 필요하죠. 건설 현장에서 자칫하면 큰 사고가 나니까 거기에 따른 규율을 좀 세게 잡을 필요가 있는 면도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는 장형의 이제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어쩌면 이제 중동에 진출해서 이제 중동 진출붐을 이룬 회사가 현대인데, 그 장형의 어떤 이제 돌파력, 추진력으로 인해서 가능한 게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가 이제 입찰에 거부했을 때, 수지가 안 맞는다, 당신이 말한 기한에 공기를 못 맞추겠다 했을 때, 현대는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성과를 냈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중동 진출의 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 현대와 또 대조적인 좀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삼성. 현대가 큰 물건을 통해서 수익을 냈지만, 삼성은 미세한 물건들, 반도체나 전자를 통해서 이제 기업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이제 기업의 근간을 이루고 있죠. 반도체, 작은 반도체 하나 값이 어떨 때는 자동차 값보다 비쌉니다. 그만큼 기술 집약적인, 지식 집약적인 사업을 지향하고 있는 기업체가 바로 삼성입니다. 그렇죠. 삼성의 오너들은 보면 대체로 머리형입니다. 쭉 계보를 보면 장자로 내려가진 않지만 후계자를 선택하는 구도를 보면 다 머리형으로 해서 이병철 회장,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이게 다 머리형으로 내려갑니다. 몸이 호리호리하고 그런 성향들이 많죠. 누가 봐도 이재용 회장은 머리형의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희 회장도 머리형입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들어본다면 장형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가슴형도 아니고 또 머리형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김용철이라는 변호사가 삼성 그룹 비서실에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삼성을 생각한다는 책을 냈습니다. 삼성의 실태에 대한 까발림인 거죠.
그 비서실, 또 구조조정본부, 전략기획실 이렇게 불렸던 곳인데, 이곳은 이제 회장의 직속 정보수집기관입니다. 다른 대기업에는 없는, 다른 그룹에는 없는 이런 기관을 삼성은 두고 있었습니다. 비서실. 모든 정보를 수집합니다. 계열사의 정보와 또 국가, 나라에 대한 정보. 이렇게 수집해서 정보를 이용해서 때로 정부의 인사에 개입하려고 하다가 된통 혼난 적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삼성 장학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계속 이제 뭔가 지원하면서 키우면서 삼성을 옹호하게 하는 이런 전략, 기획과 전략을 잘 세우는 그룹이죠. 그리고 이제 한때 삼성에서 1990년대 중반쯤에 이건희 회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마누라와 자식 빼고 다 바꿔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같이 도용된 제도, 그렇게 도입된 제도가 뭐냐면 아침 7시 출근, 4시 퇴근입니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면서 출근은 계속 7시에 하는데 퇴근은 7시 넘쯤에 똑같아졌어요. 되게 좀 인색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색하다. 물론 삼성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그룹이지만 역시 머리형답게 인색하다. 친구가 정말 현대, LG, 삼성에 다 있었는데 삼성에 다니는 친구를 만나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한번 보려고 하면 나 오늘 야근 있어. 늦게 끝나. 부장이 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정말 사람을 놀리는 데 인색하고 또 노조를 만드는 데도 인색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지식 집약적이고 정보 집약적인 기업 사회에서 기업에서 이건희 회장이 하고 싶었던 일이 뭐냐면 자동차 회사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현대의 기업 문화가 다른 기업 문화가 달라서 그런지 그 자동차 산업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름만 있죠. 르노 삼성이라고요. 마찬가지로 현대도 뭔가 이 반도체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결과를 내지 못하고 지금 SK로 넘어갔죠. 하이닉스. 이렇게 이제 각자 기업마다 오너의 성향에 따라서 기업 풍토가 만들어지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을 때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유일하게 알았던 정보를 가지고 있던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다른 기업은 몰랐습니다. 뛰어난 정보력을 가지고 이제 계열사와 정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업이 바로 삼성입니다. 이제 가운데 LG. LG는 어떤 그룹일까요? LG는 정말 오너 간의 분쟁이 업계로 유명한 기업입니다. 일단 만드는 제품이 상당히 좀 이제 인간 친화적인 거죠. 되게 우리가 가까운 데서 접할 수 있는 물건을 많이 만듭니다. 생활용품도 많고 그 다음에 가전제품도 많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이나 이미지에 아주 신경을 많이 씁니다. 거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죠. 그래서 가전제품에서는 항상 뭐 2등 정도 하지만 이미지나 전자제품도 그렇지만요. 그런 면에서 되게 이제 우리의 시선을 끄는 기업이 LG입니다. 제 후배나 친구들 중에서도 LG에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다녔던 친구가 있습니다. 제 후배 중에 지금 LG 상무를 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지금 몸이 불어서 거의 정말 도람통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뻔하겠죠. 잦은 회식과 술자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LG라는 기업에서 권장됩니다. 뭐 이렇게
무슨 등산이나 이런 것도 자주 가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LG의 사원이 바로 인화입니다. 인화. 관계를 중요시한다. 인화가 가장 중요한 LG의 지향점입니다. 뭐 그런 인화답게, 그런 사원답게 서로 뭐 장자상독도 하지 않고 조카가 물려받기도 하고 또 허씨와 구씨가 같이 이제 경영하던 때도 있었으며 지금 분리됐지만요. 그런 데 대해서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이제 이렇게 지나게 된 거죠. LG. 그 LG를 우리가 힘의 세중심에 의해서 분류하자면 아마도 가슴형에 해당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 후천적인 것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역도 셋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상도는 어디에 가까울까요? 아마 장영에 가깝겠죠. 일단 말투도 억세고요. 이제 또 이제 경상도 남자들이 딱 3마디밖에 안 한다 그러잖아요. 퇴근하면 밥 줘라, 아이는 자자. 무뚝뚝한 이미지의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경상도입니다. 사실 좀 이제 직접 접해보면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경상도 사람들이요. 그런 걸 좀 느꼈고요. 특히 이제 뭐 대중교통을 타고 택시를 타거나 그러면 이제 거의 말 시키는 택시 운전사가 거의 없습니다. 또 해변가에 살고 있는 분들은 또 유난히 목소리가 큽니다. 지금은 좀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보수성을 띠지만 한때는 이승만 정권 때 부정선거 이런데 뭐 대구나 부산이나 마산이나 상당히 이게 강하게 저항했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조되는 지역이 바로 전라도입니다. 우리 전라도를 갖다가 예향이라고 합니다. 예향. 예술의 고향. 제가 10여 년 전에, 10한 5, 6년 전에 전남대에 교수로 있는 친구를 만나러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5,000원짜리, 4,000원짜리 백반집에 갔습니다. 친구가 여기 아주 좋다는 겁니다. 나온 반찬이 거의 10가지가 됩니다. 지금은 뭐 이제 분식점이 많아서 그런 것이 사라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렇게 음식을 내놓는 그런 이제 가게들이 많습니다. 목포 같은 데 가면 이제 어떤 횟집에 가면 스키다시가 이제 겹으로 나옵니다. 정말 이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그 어떤 미적인 데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말하는 흔히 판소리도 서편제 유명하고요. 그 많은 작가나 예술가들이 전라도 출신이 많습니다. 물론 그렇게 된 데에는 뭐 이렇게 역사적 연유가 있겠죠. 전라도 사람들을 등용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해방 이후에도 불이익을 받아서 이제 관계나 정계에 진출하지 못하고 예술로 길을 튼 사람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경험해 보기에는 예술적 성향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낀 머리형의 충청도. 이들은 이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후천적으로. 항상 우리가 투표 때 충청도의 향방을 갖다가 이제 관망합니다. 여기서 표가 어떻게 날 것인가. 충청도를 잡으면 선거를 이길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김영삼 대통령 때나 김대중 대통령 때 김종필의 충청도를 자기 편으로 삼음으로써 이제 정권을 수립할 수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충청도 사람들이 생각이 많습니다. 제가 겪어본 결과 그리고 좀 이렇게 뭔가 보이지 않는 뒤에서 여론을 형성하는
어떤 이제 성향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정말 이제 머리형이 한 6번, 5번, 6번 정도의 이미지, 그런 이미지를 제가 굳이 매치시킨다면 느낀 적이 꽤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욱하는 이제 경상도가 앞으로 나가고 이제 거기서 좀 말리는 전라도가 등장하고 이런 식의 이제 구도가 되어 있지 않은가 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예로 이 힘의 세중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